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13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AI 글래스 경쟁 확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AI 안경 3종을 출시했습니다. 메타 AI 안경은 실시간 번역, 사진, 영상 촬영, 음악 재생, 주변 사물 인식 등 AI 기능이 완성도가 높아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출시 가격은 최저 69만원입니다. 메타는 레이벤과 협력해 항상 쓰고 다니는 안경을 추구하며 미국 시장에서는 46만원대 출고가로 출시했습니다. AI 글래스 시장에서 메타는 지난해 85.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삼성과 구글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AI 글래스 올해 출하량은 1360만 대 수준이며 2030년에는 2730만 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인하는 대중화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SKT가 SK그룹 내 15GW 규모의 AIDC 구축에 참여하며 인프라 확대 속도를 높입니다. SKT는 2024년 상반기까지 15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게 되며 이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는 SK그룹 내부에서 기존 데이터 센터 기반을 활용해 AI 연산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경쟁사들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SKT는 기존의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왔으며 이번 AIDC 구축은 그 연장선상의 전략입니다. AIDC는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며 이는 AI 분야의 성장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SKT의 AIDC 구축은 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이는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전략적 이동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를 이유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상반기 AI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규모를 1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3년 대비 25% 증가한 12%로 조정하고 관련 반도체 생산량을 10%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며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구축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AI 분야에서의 반도체 수요 증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격해 나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는 보안 대응에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미토스는 강력한 보안 모델로 주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대부분 찾아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가 27년 된 버그를 포함해 수천 건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해킹 집단이 미토스를 악용하면 가장 강력한 공격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토스로 금융사나 정보 보안의 치명적 결함을 찾아내 재현하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미토스가 중국 손에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 속도가 생명이 되는 AI 서비스 시장에서는 오류를 찾고 패치하는 일보다 보안 모델 배포 주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CSO 스티브 슈미트는 가장 큰 문제는 배포라고 강조하며 해커들이 AI로 제로데이 공격을 펼칠 수 있어 보안 모델 배포 주기를 극단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사용 선고와 관련해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판결을 앞두고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과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합교구역의 접침을 정리, 강북지역의 자존심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부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민선구기 정비사업의 신호탄으로 3일 더 빠른 재건축 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반기 의결을 진행 중이며 강남 강북지역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TF 운영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핵융합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이 핵융합 산업 성장의 결정적 촉매제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핵융합 기술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창신메모리가 커창반 상장 절차를 공식 개시하고 7월 16일 일반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2배 이상 급증했으며 회장은 향후 10년간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 66억 8,808만 8,608주를 최초 공개 발행할 계획입니다. 초과배 정옵션이 전량 행사될 경우 전체 발행 규모는 76억 9,130만 1,608주로 확대되며 이는 상장 후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11.33%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295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으로 이는 과창판 개장 이후 최대 규모의 공모 금액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디램 업계 선두기업인 창신메모리는 AI 컴퓨팅 산업 성장에 기반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이 8월 1일 대규모 XRP 에스크로 물량을 시장에 잠금 해제할 예정입니다. 10억 XRP가 해제되며 이는 올해 들어 8번째로 진행되는 정기 물량 공급입니다. 현재 XRP는 1.1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챗GPT는 이번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1.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7% 이상의 상승을 의미하며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라면 최고 1.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물량은 이전 7차례의 에스크로 해제와 동일한 규모로 시장에서는 리플이 과거에 해제한 물량을 다시 에스크로에 예치해 유통량 증가를 제한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급 이벤트만으로는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며 XRP의 가격 변동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와 규제 환경, 기관 투자자 수요,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전망은 시나리오별로 제시되며 기본적으로는 1.14달러에서 1.2달러 사이의 움직임이 예상되며 1.18달러가 가장 현실적인 목표 가격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시장이 약세를 보이거나 투자자들이 물량 해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0.98에서 1.0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대로 규제 완화나 기관 자금 유입이 이어진다면 1.25에서 1.3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플의 에스크로 프로그램은 매월 대규모 공급 이벤트로 꼽히지만 반복되면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점점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국가 생존에 직결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I가 에너지, 노동시장, 산업구조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PT-4 출시 후 3년 만에 AI 에이전트가 법률, 의료, 금융 전문 등 전문직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자리 재편과 산업 전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해 에너지 산업과 전력 인프라가 AI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HSBC는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경쟁력이 높은 한국, 대만, 미국, 중국을 AI 수혜국으로 분류했고 IT 서비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인도와 금융 서비스 비중이 큰 유럽은 AI 확산에 따른 산업 재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전력 인프라, 에너지 기업은 AI 인프라 확대에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AI 에이전트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전통 소프트웨어, 보험, 법률 분야는 성장 둔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AI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과 소형 모듈원전 기반의 독립형 데이터 센터 구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AI 경쟁의 승패는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규제 체계,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애플의 기술 유출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AI 하드웨어 최고 책임자인 탕탄과 전직 직원들이 애플의 기밀 정보를 훔쳤다는 주장입니다. 애플은 탕탄이 이직한 직원들에게 실제 부품을 가져와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며 기술 유출을 방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탕탄은 티타늄 금속 가공 기술 등 내부 정보를 애플에서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다른 오픈AI 직원도 노트북을 훔터 보안 절차를 회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올가을 출시 예정인 하드웨어 제품을 위해 애플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 소송은 오픈AI의 증시 상장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양측은 각각 기술 유출과 비밀 유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 메타,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을 출시하며 전략 방향이 갈라졌습니다. 오픈AI는 GPT-5.6과 업무용 AI 에이전트 챗GPT워크를 발표했고 메타는 에이전트형 모델 유지를 공개했습니다. 두 회사는 기업용 AI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소유한 스타트업 퍼서가 사무용 AI 에이전트 샌드를 개발하고 내부 테스트 중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비개발자들에게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이메일, 메시지 응답 및 문서 정리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지난 4월 스페이스X의 AI 다회사 xAI에서 연산 용량을 임차한 후 샌드 개발을 시작했으며 마이클 트루엘 CEO는 5월 회의에서 일반 사무직을 차기 성장 기회로 보고 고객 요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용 AI 에이전트 시장은 엔트로픽,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경쟁 중입니다. 엔트로픽은 지난 1월 클로드 코워크를 선보이며 시장에 진출했고 이로 인해 SW 데이터 관련 증시는 급락했으며 관련 기업 시총은 435조 원 규모로 증발했습니다. 오픈AI도 챗GPT워크를 공개하며 사무용 에이전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AI 인프라 경쟁에서 다시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9월 자체 개발 AI 가습기 아이리스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는 MTIA 플랫폼의 차세대 칩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추천 시스템, 생성형 AI 서비스의 추론 작업에 활용됩니다. 메타는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는 엔비디아와 AMD의 GPU를 계속 활용하고 반복적인 AI 추론과 추천 알고리즘은 자체 반도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추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비용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메타는 칩 개발 주기를 대폭 단축해 일반적으로 1에서 2년 주기였던 신제품 출시를 6개월 안팎으로 줄이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브로드컴이 맡고 생산은 TSMC가 담당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약 7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14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원전 여러 기의 발전 용량에 맞먹는 전력을 사용하는 초대형 AI 인프라입니다. 메타는 삼성전자와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와 플래시 저장 장치, 스미포모 전기와 광통신 장비 등에 대한 장비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최대 1,4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소르테크와 인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윈도, 데스크톱 AI 에이전트 표준 벤치마크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인도 에이전트 아레나의 154개 전 과제를 한 번의 클린 실행으로 수행해 64.22%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OS 심퍼니의 63.5%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WA는 MS가 개발한 오픈소스 벤치마크로 문서 작성, 앱 브라우징, 시스템 설정, 코딩 등 7개 영역에서 실제 윈도우 11 환경에서 자동 채점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성공률은 에이전트가 원하는 목표 상태를 만들어냈는지를 반영하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에이전트 운영 기술을 적용해 성공률을 대폭 높였으며 동일한 AI 백본에 세이프 툴만 적용한 기본 구성은 41.56%에 그쳤습니다. 코딩에서는 24개 전 과제를 100% 성공했고 시스템 설정, 계산기, 메모장 등에서도 완전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규칙 위반은 공건으로 집계되며 실행 로그에는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개입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양진홍 교수는 이번 결과가 모델과 세이프 툴, 파이프라인, 인도 런타임을 포함한 운영 구성 전체의 성과임을 강조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이 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모든 대면, 비대면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하고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행은 이동통신업계에서 고객 신분 확인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과거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도입을 추진해온 배경입니다. 안면인증 도입으로 고객 본인 확인이 더욱 엄격해져 불법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트먼을 향해 오픈소스 인공지능 자선단체를 훔친 뒤 애플의 휴대전화 기술까지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과 오픈AI는 설립 초기부터 오픈AI의 설립 취지와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왔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토큰화 증권 시대의 거래소의 경쟁자는 거래소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올트만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오픈AI의 기술 방향과 경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업계 내에서 중요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AI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 이것 잘하는 남자입니다. AI는 좋은 기술이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결국 좋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클로드, GPT, 제미나이 등 대형 언어 모델은 이제 문서를 요약하고 예시를 만들고 분석하는 일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꽤 괜찮은 결과물을 제공해 정리 때문에 야근할 필요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분석적 사고와 창의력, 문제 해결 같은 역량을 핵심 스킬로 꼽았습니다. 즉, 정리는 AI가 하고 무엇을 정리할지 핵심 질문을 하는 사람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질문에서 갈립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질문에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핵심 질문만 간단하게 합니다. 막연히 정리해두어라고 하는 사람과 맥락과 목적을 담아 묻는 사람의 결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질문은 많이 아는 데서가 아니라 핵심을 꿰뚫어보는 데서 나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지점에 를 던지는 순간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무리 쌓아도 그것을 꿰뚫는 질문이 없으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로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질문 하나는 두꺼운 보고서보다 빠르게 문제의 전곡을 찍습니다. 통찰력은 평소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자주 발현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당연한 것에 질문하는 태도가 좋은 질문을 만듭니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지? 라는 사소한 질문으로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은 대개 새로운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꼭 이래야 하지? 라는 물음이 없었다면 당연하던 방식은 그대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질문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만들어 기존의 틀 밖으로 생각을 밀어냅니다. 실제로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는 태도가 창의적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태도와 기술이 만나면 그 능력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없는 길을 만들며 갑니다. 정보가 흔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것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물을지가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지만 질문은 아직 없는 것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회의든 프로젝트든 결국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쪽입니다. 잘 묻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애를 붙이는 습관에서 길러집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웨더뉴스와 AI 항로 최적화 파트너십을 맺어 국내 초도 계약을 추진합니다. 양사는 AI 항로 최적화 결합 솔루션의 국내 실증을 통해 최소 3%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를 입증하며 상용화를 위한 정식 계약을 추진합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과 웨더뉴스는 기존 고객 약 8,000척의 AI 항로 최적화 결합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협약으로 연료비 절감과 환경규제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양사는 국내 실증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 대상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선박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협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김성준 대표와 웨더뉴스 이시바시 토모히로 대표가 일본 지바시 본사에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사가 본격적인 사업 협력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반도체 분야로 경기 회복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유치와 AI 반도체 거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대구시는 대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충북대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충북대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은 2024년 3월 개학을 시작으로 AI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최신 AI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학원은 전공별로 파운데이션 모델, 추론 엔진,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을 운영하며 산업협력을 통해 실무 기반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AI 분야에서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미국 수출 증가로 철강업계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철강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58.3% 증가하며 두드러졌고 상반기 대미 수출량은 139만 톤에서 22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99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도 2026년 5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 철강업계의 업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제 2차관이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이 AI, 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축되었습니다.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은 최근 출범한 AI, 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박 전 차관에게 맡겼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축식과 함께 지난달 22일 서울 중부조합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업체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혁신기술이 국민 건강과 의료 현장에 제공하는 가치와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 영상 3차원 모델링, AI 기반 심정지 예측, 내시경 진단 보조 등 여러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심사의 어려움과 불안한 수가 체계 등 애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AI 디지털의료기기 정책특별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혁신기술 가치 기반 수가체계 마련 인허가 규제 개선 및 절차 효율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레퍼런스 구축 지원 등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30년 이상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문가입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에서 사흘 만에 AI 이미지 기능을 철회했습니다. 메타 초지능연구소의 첫 이미지 생성 AI 모델 뮤즈 이미지에서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공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7일 일부 국가에 먼저 출시하면서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다사 소셜미디어에 특화한 기능으로 내세웠으나 성인 공개 계정 이용자는 기본 활성화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메타는 이용자가 공개로 설정한 사진이 자동으로 적용된 점과 알림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반발을 샀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SAFTI는 명확한 옵트인 방식이 아닌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CA도 명시적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철회했습니다. 이 기능 외 다른 AI 이미지 기능은 계속 제공됩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AI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정책이 사고 후 대응에서 사고 전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AI가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분석하고 로봇이 위험 지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가 혁신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AI 안전보건박람회에 국내외 32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과 로봇, 웨어러블 장비 등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위험성 평가는 담당자가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이지만 중소사업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가 수준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작업설비 사진을 분석해 방호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고 사례와 위험 요인, 개선 대책까지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이 자기 현장을 촬영해 포털에 올리면 AI가 위험성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위험성 평가와 개선 방안까지 언어 모델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안동시가 댐 심층수를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추진합니다. 안동시는 202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9년 집적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2030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기업 유치 설명회와 입주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안동은 안동댐과 이마댐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도시로 풍부한 수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댐 심층수는 연중 10에서 15도의 낮은 수온을 유지해 데이터 센터 냉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온의 심층수를 활용할 경우 기존 기계식 냉각 방식보다
냉방 전력을 30에서 50% 절감하고 전력 사용효율 1.2 이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냉각탑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소음과 배련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데이터 센터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20도 안팎의 승온수를 인근 스마트팜 단지에 재활용하는 순환형 산업 모델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수열 냉각 인프라 제공과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대학과 협력해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동은 수도권보다 토지 이용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즉시 개발 가능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해 단계적 확장에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가 폭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지구 온난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은 온도 조절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을 출시하며 2025년까지 40% 이상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는 이전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이번 전략은 기존 기술과 AI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마련한 전략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와 LG의 AI 기반 온도 조절 기술은 2023년 6월에 출시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AI 및 로보틱스 분야에 투자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네이버는 AI와 로보틱스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기존 투자보다 약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이버는 AI 기반의 다율주행 기술과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국내 AI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네이버는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네이버가 최근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전장의 판단을 지원하고 드론과 무인체계가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K방산의 기반 위에 AI를 결합하는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이용철 청장이 이 도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보다 AI와 드론, 로봇이 결합된 무기체계가 미래 전쟁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경쟁은 AI 기술과 반도체, 무인체계를 가장 빠르게 무기로 변환하는 국가에게 기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2 등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K방산 기반으로 AI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기술을 실제 무기로 만들어 군에 배치하고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군 요구 결정부터 양산까지 10년 이상 걸리지만 AI 기술은 몇 달 만에 발전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용철 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빠르게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